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신년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XR이라고 하던가 폐배터리 쪽이라고 하던가 특히나 지금 이제 뭐 XR 같은 경우는 요번에 메타 이어가지고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 쪽에서 지금 현재 이 XR 가상현실 메타버스 기기를 내놓는다라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 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정리를 했으니까요. 100% 무료로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 로봇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 산업에 있어가지고 긴급 발표 진행을 했습니다. 3년 내에 2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대장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지금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2년 뒤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요. 사회적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로봇 같은 경우는 인력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인력의 능률을 올리는 웨어러블 로봇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웨어러블 로봇이 많은 분야에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로봇이 다른 무슨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사족 보행 로봇 이런 애들 아니면 뭐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표정을 막 자유자재로 바꾸는 뭐 안면 인식 로봇들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족 보행 로봇을 지금 현재 어떤 현장에서 쓰겠습니까? 지금 이제 안면 인식 로봇을 지금 어떻게 이 시장 규모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시니어 케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제조업 공장에서 인력들의 이제 힘이나 아니면은 허리 이런 뭐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낮출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근력을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서 진행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제조업 업체 입장에서 작업 능률이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웨어러블 로봇이. 지금 현재 웨어러블 로봇이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작년 8월 이후부터 삼성전자 쪽에서 웨어러블 기기 인증을 받는다 했는데 이게 지금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게 반년 이상 출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FDA 쪽에서 의료기기 쪽으로 인증을 받아줘야 전 세계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혜택을 받아줘야만 지금 현재 이 시니어 케어 의료기기 쪽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FDA의 의료기기 인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시를 반년 이상 밀리게 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을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위탁 생산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로봇의 위탁 생산을 누가 진행을 할 것이냐 삼성전자의 가전 협력사들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로봇의 시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로봇 투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10% 취득하는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월 20일 다가오는 지금 1월 20일에 주요 주주 공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상증자 공시만 떴을 뿐이지 삼성전자가 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입니다. 대주주입니다. 2대 주주입니다. 라고 아직 도장을 꽝 찍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른 이제 뭐 코스닥 업체 인수합병을 하지는 않고 뭐 지분 취득을 한 경우들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시가 딱 띄워주게 되면서 기대감이 딱 이제 나와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제3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자금 유입 같은 경우도 받을 수가 있겠고 자기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봇 신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본인들 주식 가치가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겠죠. 삼성전자의 동의 없이 사내이사들이 지분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던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우선 매수권을 갖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싹 쓸어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분을 늘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번엔 10% 겠지만 해당 지분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로봇의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도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인제 뭐 설비 투자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이번에 박살이 난 게 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술주가 박살난 것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오너들이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던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이사 쪽에서 지분 매각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주 가치가 굉장히 보호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 M&A 같은 경우도 시사를 했고요. 로봇 신사업의 모멘텀이 지금부터 본격화가 되게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삼성전자가 왜 이러한 로봇 산업들을 진행을 하느냐. 지금 현재 한국이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초고령화 시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5년부터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제 뭐 65세라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건강하시죠. 그래서 이 노인의 기준을 나이를 올려야 된다 이런 뭐 논의들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거는 이거죠. 65세 이상은 노인이다. 이렇게 인제 정의를 내려놨죠. 지금 현재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노인층들의 은퇴 시기를 막 70 살까지 늦추는 것 같은 경우는 대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결국에 이 고령층 비중이 그러니까 인제 소득이 없겠죠.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재정 지출 효과가 5% 6%씩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고령층이 진행이 되면은 이 재정 지출이 고령층 지원 금액으로서 가버리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이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 고령화 전략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 전후로 인제 산업화 세대가 진행이 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일명 뭐 486 세대다라고 하죠. 지금 뭐 인제 486 세대다 이게 인제 뭐 나이대가 바뀌게 되면서 뭐 586 세대다 이렇게 인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국내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자녀보다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된 거예요. 워낙 인제 이 시장 성장 국가의 이 GDP 성장세가 인제 쪼끔 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사회 격변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학 교육도 본격적으로 인제 받기 시작한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던가 연금 같은 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경제력이 있는 은퇴 세대에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제 다양한 시니어 중심의 사업 전략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은퇴 세대가 지금까지는 은퇴 세대가 돈이 없었어요. 국민연금에만 뭐 인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뭐 근로소득들이 너무 많이 인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를 축적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부동산 아무거나 인제 뭐
수도권 경기도나 뭐 서울 쪽에다가 아파트 아무거나 샀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인제 뭐 떼돈 벌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지갑이 여유가 있는 사상 최초의 지갑이 여유가 있는 은퇴 세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 중심으로서 왜냐하면은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중심으로서 사업 전략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니어 제품 판매를 넘어서 주거나 일자리까지 넓어지는 시니어 사업들이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초로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로봇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던가 고령자를 돌봄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 지원책들이 마련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심각해요. 매년 이제 출산율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 뭐 장애인분들이다라고 하던가 고령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들이 턱없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돌봄 일손들 같은 경우도 없고 국가 재정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돌봄 재정 지원 쪽으로 전부 다 가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출산율 같은 경우도 없다 보니까 경제를 다이나믹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없는 이제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사회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본이 잃어버린 10 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30 년까지 지금 가고 있겠죠. 지금 그러면서 사회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현재 지금 출산율은 줄고 고령화가 심하게 되면서 연금이 고갈되고요. 그러면서 연금이 고갈을 넘어서 아예 이제 고갈이 돼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연금은 국민연금은 나라가 국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적자가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재정 지원을 줘 가지고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뭐 공무원 연금이다라고 하던가 뭐 지금 이제 뭐 군인연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 전환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서 충당을 해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금 고갈 문제 같은 경우도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사회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고 그러면서 재정 같은 경우도 많이 이 돌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을 통해서 정부의 케어 부담을 낮추는 방향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조선업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죠. 워낙 몇 년 동안 뭐 업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인력들이 전부 다 떠났어요. 그러다가 인제 호황이 찾아오고 있는데 아무 뭐 고갈이 되어 버린 인력난이 이제 인력풀이 갑자기 이게 채워지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주 물량 같은 경우는 뭐 조선소들 데크들을 전부 다 채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수주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까 배를 지금 제때 잘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 있어서 실제 로봇 투입이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지금 업종 중에 하나예요. 뭐 용접에 협동 로봇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외벽을 타게 되면서 용접들 그런 것이 잘 됐나 인공지능으로서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로봇들이 지금 조선 현장에 실제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지방 산업단지나 아니면 서울에서 만약에 뭐 편의점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소기업이 존폐 위기죠. 인력난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 경제 시대가 개막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인력을 대체하고 안 그래도 있는 인력의 지금 능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로봇들이 적용이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일본의 차세대 돌봄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20배 이상으로 지금 현재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고관절 부분에 지금 이제 끼고 있죠. 이걸 착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돌봄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작업 환경에 있어서 지금 이 근로자들이 허리, 고관절들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을 케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작업 능률이 오르는 이런 돌봄 보조 로봇들이 도입이 되고요. 그러면서 기존 인력들 같은 경우는 멘탈 케어 같은 부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연내에 보조 기구 로봇 출시를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을 통해서 시니어를 케어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돌봄 케어 쪽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노인분들이 직접 착용을 하셔서 뭐 관절염이 심하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거동이 이제 뭐 불편하신 분들이 이거를 인제 딱 보조기구를 딱 착용을 해 가지고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걸어 다니는 거 계단을 움직인다라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을 보조해 준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웨어러블 로봇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로봇 사업들을 파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웨어러블 로봇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뭐 다양한 사업들이 인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제 뭐 구독 서비스로서 굉장히 인제 사업 영역들이 커지겠죠. 지금 현재 움직이기 쉽게 힘을 보태 준다든가 그러니까 계단을 노인분들이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힘을 같이 보태 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뭐 만약에 스쿼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무게를 확 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날 때 힘들어서 운동이 더 많이 되겠죠. 이런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무거워질 수도 있고요. 양방향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가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만약에 웨어러블 로봇 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XR 기기까지 착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도심에서 좀 먼 농촌이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들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로봇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은퇴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은퇴 세대입니다. 결국에 1인 1 로봇 그러면서 1 가정 1 로봇 시대들이 열게 되면서 뭐 가정용 로봇이 될 수도 있겠고 말씀을 드렸었던 웨어러블 로봇이랑 가정용 로봇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가정에 로봇이 2 개, 3 개, 4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헬스케어 업체들이 이번에 가전 박람회인 CES에 참가가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학과 공학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해 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헬스케어가 조만간 세계 1 위의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를 넘어서 반도체를 넘어서 자동차 시장을 넘어서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세계 1등 시장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로서 웨어러블 로봇이 인증을 하는 게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헬스케어 기기가 결국에는 대규모 매출을 내고요. 그러면서 성장성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의료기기로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험 혜택까지 받아주게 되면서 원래 뭐 수백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환자가 한 10%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건강보험 적용들이 필요해 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 원래 8월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이게 12월에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출시되기로 했었던 내용들이 안 나와주다 보니까 12월 달까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말하고 1월 초에 로봇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1월에 인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12월까지 밀렸다가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요. 이제는 연내에 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다? 아직 FDA 의료기기 인증이 잘 안 나고 있구나. 근데 결국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이 상업성을 띠고 시장성을 띠고 확실한 매출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FDA 의료기기 인증 받아줘야 인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삼성전자의 보조기기 체험을 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라고 호평이 일색입니다. 이게 뭐 힘을 이 웨어러블 로봇이 걸어 다니는데 힘을 전달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거리낌 없이 뭐 걸리는 것 없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계단에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노인분들이 힘이 약하신데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딱 멈췄을 때 이게 관성으로 밀려 가지고 안 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전혀 밀리는 거 없이 관성 없이 잘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잘 만들어진 것들이 한 2억 정도가 한다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2억을
수백만 원대까지 낮췄고요. 그러면서 로봇 사업에 있어서 이 웨어러블 로봇이 1세대, 2세대, 3세대 차세대로 가면은 갈수록 이게 200만 원 안쪽까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제 살 수가 있게 된다.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만약에 의료기기로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되면은 실제로 환자들이 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고관절 환자분들이 좀 이것들을 이용을 하는 게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인력의 작업 능률을 올린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라고 하던가 여성 일자리 그러니까 제조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인분들이라고 하던가 여성분들이 제조업에 접근을 하기 굉장히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좀 힘드니까 일하는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이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채로 뭐 자동차 공장을 간다라고 하던가 이런 제조업 현장에 투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 인력들이 젊은 인력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 현장에 이런 인력을 충원시켜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인제 웨어러블 로봇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작업자용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인증 없이도 굉장히 확실한 시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아가서 작업자용을 넘어서 전투용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가줄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총알도 보호해 줄 수가 있겠고 아니면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서 뭐 행군을 적군보다 엄청 빠르게 해 가지고 요충지를 빠르게 점령을 할 수도 있겠고 이 전투용 웨어러블 로봇까지 굉장히 커지게 될 거예요. 현재 지금 로봇 시장이 확대가 안 되는 거는 결국에 얘가 경제성을 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이런 뭐 서빙 로봇들 아니면 뭐 치킨 로봇들 아니면 뭐 커피 만드는 로봇들 이런 로봇들이나 기술력은 최고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쓸모가 없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벌린다라는 거죠. 결국에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으로서 현재 로봇들이 발전을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을 가전 뭐 이런 직접 생산보다 위탁 생산을 할 것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맡기는 등의 협력사를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죠. 굳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애플이 보여줬잖아요.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탁 생산을 100%다 시켜도 영업이익률을 30% 40%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애플이라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도 위탁 생산 쪽으로 잘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현재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 위탁 생산 맡기고 있고 협력사를 확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결국에 FDA 인증을 받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이제 팔려 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협력사를 확보를 빠르게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을 조립하는 공정은 가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크고 뭐 고급진 외장재 그냥 뭐 가전에다가 플라스틱 쓰면 안 되겠죠. 아주 그냥 뭐 세라믹에다가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아주 고급지게 짜야 되겠죠.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냥 강철로 땅땅땅 하면 안 되겠죠. 아주 가볍고 강한 그런 뭐 탄소 소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겠죠. 굉장히 크고 고급진 외장재 안에다가 그러니까 반도체 이거를 미세 공정을 하는 상황이랑 가전을 조립하는 공정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고급진 외장재 안에다가 뭐 반도체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아니면 뭐 구동 부품들 이런 첨단 기술들이 집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로봇이 결국에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가전 협력사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가전 협력사들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위탁 생산 지금 이제 시제품들을 양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로봇자가 가전 제품들에게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가전 협력사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가전 협력사 업체들이 로봇 관련주
예상주로서 지금 주가 반응이 아직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에브리 보십니다. 홈서비스 로봇이죠. 뭐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이런 것들 만들고 있고요. 현재 이번에 CES 첫 번째로 참가를 하게 되면서 신제품들 자율주행 끝내주게 나온다. 청소도 잘한다. 뭐 바닥도 잘 닦는다. 이런 신제품들 잘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를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실제로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을 하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로봇 위탁 생산에 협력을 지속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뭐 제품들을 위탁 생산을 해줄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더 줄 수가 있겠죠. 품목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인탑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뭐 핸드폰 같은 IT 디바이스, 뭐 노트북 이런 프린터, 가전이나 프린터 위탁 생산 제조를 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이제 가전제품 내외장재 부품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가전제품 내외장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거는 로봇의 부품을 공급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로봇 사업에서 삼성전자 로봇, 특히나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위탁 생산을 진행 중이고요. 협력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량 양산은 아니겠지만 위탁 생산을 현재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성 ENG입니다. 반도체 클린룸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장비까지도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오롱 글로벌과 솔라스킨을 공동 개발을 했어요. 전기차나 로봇에 뭐 솔라루프라고 하던가 이런 태양광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들이 되고 있죠. 삼성물산과 에어워셔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에다가 빌트인으로서 지금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삼성과 삼성과 가전 사업에 있어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로봇 사업 협력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이맥스입니다. 반도체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예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로봇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지능형 의료용 로봇 위탁 생산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이 위탁 생산 경험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위탁 생산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로봇이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내내 로봇 모멘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직 매출이 대대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대감만으로도 로봇 같은 경우는 100% 이상씩은 올라갈 수가 있는 내용이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올해 이제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기대주로서 XR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눈에다가는 XR을 쓰고 몸에다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그러면서 인제 뭐 이런 식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인제 플랫폼에서 좀 이제 이 콘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 XR 같은 경우도 중요해지게 되겠고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XR 뭐 기타 상반기 기대주 지금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지금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100% 무료 자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있죠.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셔서 뭐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과금되는 거 없으니까 전부 다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우리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상한가 예상주 종목들,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좀 공유를 드리고자 만들어 오는 장소입니다. 이거 꼭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 이제 어플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 가입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가입도 당연히 무료겠죠.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제가 가입이 되게 설정을 해 놨어요. 요거 주식 광고 오는 거 아니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추천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매일매일 인제 뭐 급등 예상 종목들 아니면 증권투데이 쪽에서 이제 뭐 당일 시장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료집 테마 차트 분석 여기 들어오시고요. 위쪽에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추천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급등 타이밍 강승주 대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엄지척 따봉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힘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신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